정조 이후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고요.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는 세계 2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조선도 프랑스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는 제2기간이 52년이었고요. 루이 14세는 직접 정치를 한 기간만 5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24년 조선을 통치를 하다 48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결국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정조의 때 이른 죽음이 아쉽게만 느껴지는데요. 만약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군주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독인 17세기에서 18세기에 살았던 왕들입니다. 중세에는 농업이 경제의 핵심이고요.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상공업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세의 지배층과 근대의 지배층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중세시대 지배층이 토지 귀족인 지주와 영주였다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공업자인 부르주아, 즉 시민 계급이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기를 살았던 정조와 루이 14세는 토지 귀족과 상공업자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중세의 지방분권에서 근대의 중앙집권적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귀족의 특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란 왕들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가 왕위를 계승했을 때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절대 왕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루이 14세가 죽은 지 딱 74년 만이었는데요. 결국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 왕정은 무너져가는 봉건사회의 목숨을 연장을 하는 산소호흡기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조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정조도 양반 지주 계급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토지 재분배와 같은 정책은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강력한 왕권으로 노론을 제압하여 붕괴되어 가던 조선 봉건사회를 잠시 소생시킬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예뻐하던 남인 세력이 노론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양반 지주의 계급적인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정조가 죽고 좀 모자란 왕들인 순조, 헌종, 철종 트리오가 왕위를 계승을 하자 조선은 기나긴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선의 개혁군주인 정조의 정책도 조선 봉건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과 프랑스 역사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근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체 세력인 시민 계급의 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상공업자가 성장했는데요. 조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상공업 계층, 즉 시민 계급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상주의 경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시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상업의 핵심은 국내 상거래가 아니라 국제무역입니다. 국제무역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수입은 더 적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가 더 많이 수출을 하고 더 적게 수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는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루이 14세의 중상주의 경제정책으로 새 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체 세력인 상공업 계층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개혁군주인 정조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프랑스와 조선의 지정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위치하고 있었던 서유럽은 근대 초기에 여러 국가들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서 세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의 주체 세력이었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 때 동아시아는 어땠을까요? 서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청나라가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처럼 군비 증강을 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도 국내 안정을 위해 중상주의보다는 중농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아편전쟁 이전까지 청나라가 국제무역을 위해서 단 하나의 항구 광저우만을 개방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상업을 억제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정조의 조선도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규장각과 더불어 정조의 가장 개혁적인 정책인 신해통공도 국내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처럼 국제무역을 위한 상공업 세력의 성장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와 조선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상공업 계층이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근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이 형성되지 못해서 치욕적인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기했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조가 10년, 아니 30년을 더 살았다 하더라도 조선이 프랑스처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우리 매력적인 군주 정조와 루이 14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